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무역 수지 적자는 전월비 14% 증가한 1,40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만나길 바란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우리는 중국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우리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향후 2주 내에 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GDP 나우 모델이 현지 시간 6일 2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2.2%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1.1%에서 2배로 상향된 결과인데 실질 민간 투자 증가율은 1.3%에서 3.6%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의 주가가 밤사이 12% 급락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2분기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됐지만 연초 이후 40% 이상 상승한 주가에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5월 2일 이 금요일 고용 서프라이즈와 또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이 대화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3대 지수가 1.5% 내외로 마감을 지었었죠. 사실 이날 S&P 500의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이 20년 만의 상승을 이날부로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5월 5일 월요일부터 이 다음 거래일부터 관세 협상에서 추가 진전이 없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런 하락세는 이 밤 사이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역 협상에 대한 희망감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캐나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이 됐고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거론이 됐었지만 현재는 상대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식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정책 테마주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오늘 오후 6시 회동을 앞둔 가운데 이 보수 진영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방산주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난 1분기 K방산의 매출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는 호재가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주말 사이 SK온의 전고체 배터리 수명 개선에 대한 연구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맥이 쏠리게 하고 있고요. 또 인터배터리 유럽 2025 행사가 오늘 개막을 앞두고 있죠.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반도체 재료 부품, 이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 기대감에 오늘은 초순수 테마를 중심으로 맥이 돌고요. 또 위고비가 지방 간염에도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실험 결과에 비만 치료제까지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약 0.51% 올라가게 되면서 이 밤사이 2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뉴욕 증시와는 디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그간의 휴장을 잘 버텨와준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 2,570선 막 돌파해줬고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자면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0.4% 역시나 지난주와 비슷한 기조로 흘러갑니다. 이 제약바이오의 약세에 한풀 꺾였었던 코스닥, 오늘도 다시 한번 좀 휘청이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20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돌아서게 되면서 이 코스닥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반면 개인은 꾸준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소폭이나마 기관까지 현재 함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대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보안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슈가 끊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보안주입니다. SKT 서버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 민관 합동조사단이 최근 추가로 공개된 악성 코드 8종의 유입 시점 그리고 발견 장소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어제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죠. 현재로서 SKT 가입자의 1만 3천 명가량이 이탈한 가운데 가입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침에는 아직도 묵묵부답인 현재 기업 소식이네요. 자,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보안주, 어떤 종목의 주인공을 삼아 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요즘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은 많이 떠 있는 거는 피하고 바닥권역에서 이슈 있는 종목들로 해서 소소하게 단타, 단기 매매하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들어가니까 수익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시장을 지금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일단 연휴를 지나고 왔는데 불확실성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커져버렸죠. 일단 트럼프가 2주 내에서 의약품 관세를 고관세, 저관세 아니고요.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2주 내에 얘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가 했고, 거기다가 영화도 외국 영화에 대해서 미국 쪽의 영화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로서부터 다른 나라들이 이제 외국 영화가 되겠죠. 관세 100% 매긴다고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FOMC 이제 곧 하는데 일단 동결은 예상은 하지만 금리 인상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저마저도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잡아당겨서 내리라고, 그렇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금리 인하 안 한다, 못 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이제 파월이 금리 동결 때려주게도 못 합니다. 아니, 동결이고 인하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일단 안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FOMC 어떻게 될지, 일단 파월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일단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예상은 동결입니다. 동결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일단 부담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침에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지금 전쟁 났다 그래갖고 지금 방산주들이 강세를 주는데 일단 실적도 좋고 그쪽으로 몰리는 느낌인데, 원래는 지금 시장에 보안주 이슈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국민 250명이 아니고 2,500만 명입니다. 2,500만 명인지 이제 4천만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발표된 것만 2,5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계속 가게 되면 뭐 해외 서버에서 뭐 중동에서 혹은 중국에서 아니면 뭐 옆 나라 뭐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디서든 해외 서버로 해갖고 우리나라의 그 서버 침입해갖고 여러분들 유심칩 복사한 다음에 돈을 빼갈지 아니면 뭐 해외 결제를 시도를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갈지,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에서 분명히 이거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바꾸게 되면 그 바꾸는 모든 작업들이 다 돈이고 뭐예요? 보안에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옛날에 LED 전구 하나만 바꾼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로등 바꾼다 그래갖고 LED 관련주 다 폭등하고, 그렇죠? 핸드폰도 2G 폰, 3G 폰 쓰다가 4G로 가고 5G로 가고 뭐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관련주들, 핸드폰 부품주도 급등을 하고 심지어 케이스도 관련주도 급등하고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안주가 분명히 이게 뭔가 뭐 지문인식이 이게 이제 이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것도 바꾸든가 양자 암호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안구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동작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뭔가 보안에 대해서 해결 부분들이 정부든 기업이든 뭔가 이제 해결책이 나오고, 기존의 시스템은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기존의 시스템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뭐 댓글들 보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도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뭐 당연히 벌써 다 모든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2,500만 명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5천만 명 아마 다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집 주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안 들고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꾸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안 전문가들과 지금 계속 뭔가 협상을 하고 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최태원 회장은 지금 어디 출석해갖고 뭘 발언을 해가지고 불출석했다가 뭐 아침 보니까 뭐 4분 전, 7분 전, 10분 전 기사 보니까 출석해갖고 뭐 얘기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확실한 건 제가 볼 때는 보안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슈가 지금 다 좀 저쪽 보안주보다는 지금 방산주 쪽으로 좀 몰려갖고 왜냐면 전쟁도 났고 그래요. 일단 실적도 좋다고 하는 거. 뭐 그건 원래 있었던 얘기니까. 자, 미국 시각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해결된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거나 지금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한 이유는 18,000원 돌파 한착을 못하고요. 지금 저항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가 아니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여기는 돌파를 아주 순수하게 돌파를 강하게 해줬으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뭐 급락은 아니지만 그럼 아직 뭐 겁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저항대 부딪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OMC 발표 이후에서 별다른 좋은 얘기 안 나오면 살살살 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 전일 뭐 실적이 좋다 그랬는데 11% 폭락을 했다 그래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플러스라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더욱더 늘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미국 시장이 폭락이 없죠. 이럴 때에서는 테마주들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엔터주도 오징어 게임 뭐 3, 뭐 제작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화장품 많이 잘 팔린다는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이슈 때문에 지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잘 가긴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정책주들도 뭐 움직이고 뭐 대선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하긴 하는데 이게 시장이 폭등을 못하니까 박스권에 있으니까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요 정도 흐름까지는 잘 움직입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하기 전까지인데 폭락하면 테마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흐름에서는 이게 흔들리게 되면 정치 테마주가 됐든 뭐 나트륨 뭐 그쪽 이 됐든 엔터주가 됐든 이슈가 붙는 쪽들, 뭐 보안주가 됐든 이런 쪽들로는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소한 매매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나스닥 시장이 18,000 돌파가 안 됐고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이 못 간다 정도의 인지를 하시고 계속 현금화 대응은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중이 확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 확 피하려면은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오니까 그 매매가 어디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대형주들보다는 이런 테마주들, 뭐 이슈가 나오는 애들, 그래서 보안주도 거기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소하게 단타를 치면 결론적으로는 지난주 드렸었던 보안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들어가니까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공략을 하니까 3% 5%씩은 잘 나오죠 수익이. 그런 식으로 수익이 잘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단타는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아직까지는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고 경계감 속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정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흐름이 없으니까 강하게 막 살 수는 없지만 강하게 막 지르고 막 그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되지만 소소하게 매매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도 좋게 보고 있고요. 보안 섹터들, 보안도 뭐 생체 인식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그다음에 유심칩 관련주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나뉠 텐데 그런 쪽들로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서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산산조각, 그야말로 박살을 내게 되면서 시장의 시선이 이제 FOMC로 옮겨가는 모습 나오고 있죠.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될 이 금리 정책, 지금 시각 동결 가능성은 96.9% 가까이로 점쳐지고 있고요. 또 지난 4월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우리 시장에서 이 외인, 국내 증시에서만 10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5월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매수 전환의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했던 만큼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저점 매수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5월 시장에서 저희가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유사 사칭 사례까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과연 저번과 같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수산 INT 저번과 같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수산 INT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까이 내려서게 되면서 14,000원 선이 살짝 불안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저번 수산 INT를 만나봤을 때와 우리 상당한 휴장 기간을 사이에 뒀었죠. 과연 그 기간 동안의 이 대응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얼른 알려주시죠. 자, 수산 INT는 그러니까 SSL 보안 쪽 네트워크 보안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 그래서 SSL 쪽으로는 6년 동안에 1위, 그러니까 국내 1위 업체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이란 얘기죠. SSL 암호화 쪽으로는 뭐 시큐리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보안일 겁니다. 뭐 뻔하죠. 뭐 S가 뭐 벌거겠어요. 어쨌든 SSL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만드신 분들은 SSL 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어쨌든 그쪽이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서도 그다음에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 회사는 아니라는 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 차트도 바닥에 있고 지난주 여러분들 공략하자마자 이미 4.4%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다 계속 단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장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팔고 단타는 재미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재미없죠. 쫙 고점에서 에코프로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은 전고체 배터리 움직이고 나트륨 배터리 움직여도 이미 70% 마이너스 60% 된 사람, 마이너스 40% 된 사람들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40% 됐다가 그거 조금 움직인다 그래서 마이너스 36%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4%, 5% 움직여봤자 1, 2%밖에 안 줄어듭니다. 수학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40% 정도 물렸으면은 40% 올라올 게 아니고 아마 한 55% 정도 올라와야 본전 될걸요?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그거는. 아니다. 50%가 100%니까 더 올라가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그 표가 있는데 어쨌든 많이 빠진 사람들한테는 재미없지만 소소하게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됩니다. 그래서 수산 IT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삭, 모니터랩, 센즈랩, 신시웨이 그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보안 테마주들이 뭐 아까서부터 전체적으로 꼼짝꼼짝 움직여요. 하도 많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SKT 보안 이슈 때문에 뭔가 이슈가 나올라와서 그러는 건지 근데 충분히 좀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이 수산 INT 가격 전략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도 그간 휴장 동안 참 많은 시간 저희 잠깐 쉬었었죠. 바로 이 지난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올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4월 28일 이스트소프트 2750원, 또 29일도 2만 원 선에 만나봤었죠. 이날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 성공했고요. 또 4월 30일 이스트레이드 1885원, 1.6%의 상승률, 이어서 5월 2일 정거래일 수산 INT 14,000원 기록하게 되면서 매수가에 확보를 해봤고요. 상승률은 4% 이상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을 해줬습니다. 좋네요. 자, 이스트소프트도 이 3%의 상승률 기록을 해줬지만요. 바로 전거래일 만나봤었던 이 수산 INT, 오늘 주인공까지 4%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목표가, 이 성과를 달성을 해줬네요. 과연 오늘 장에서의 대응 정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드렸던 수산 INT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어서 일단 이따가 가격 전량 다시 드리겠지만 14,000원에 공략하라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4.4% 수익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잘 나오죠. 그래서 단타는 한 3에서 5% 정도, 단기는 5에서 10% 정도 이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되는데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면 되고 욕심이 안 나면 80%, 90%, 95% 팔고 5% 이하로 조금 갖고 있으면 되고 지금 또 차트들 바닥이라서요. 전저점 지지하고 이 수산 INT가 그 SSL 이쪽 보안 쪽으로는 국내 6년 1위 기업이랍니다. 1위. 6년 동안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네트워크 쪽에서는 얘 말고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시큐어 뭐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걔네들도 무슨 다른 분야 쪽으로는 보안은 걔네들이 또 1위라 그러고 그러니까 각 분야들이 다 다른데 뭐 핀테크로도 중요하고 핀테크 뭐에서 은행 그렇죠? 은행 보안 시스템으로도 중요할 것이고 뭐 신용카드 회사들도 중요할 거고 증권 회사들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SKT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뚫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쪽으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이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발빠르게 뭐를 하고 있을 건데 뭐 안 봐도 알죠 뭐. 뭔가 하고 있을 건데 그게 시장에서 뉴스는 당장 안 나오니까. 근데 차트가 이쁘고 바닥이고 거래 실렸고 그럼 뭔가 보안 이슈만 나와도 샥하고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수산 INT를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잡주가 아니라는 거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일단 신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키움증권에서 이 회사는 상장 폐지나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이 증거금 100%짜리 있는 종목들은 기업이 불안하니까 증권사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들어가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일단은 증권사한테 일단은 합격점을 받은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 컨서세스를 봐도 컨서세스 뭐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적자 회사가 아니죠. 당기순이익도 흑자 회사고 뭐 드라마틱하게 막 폭증하거나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방산주처럼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조선주처럼 전년 동기 대비 뭐 300% 늘어났다, 뭐 400% 늘어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모르죠 앞으로 그렇게 늘어날지도. 실적은 양호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망할 일도 없고 일단은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슈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수산 INT였고요.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일부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퍼스텍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퍼스텍을 리딩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11월 27일하고 28일 날에 이틀 이제 추천을 계속 했었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퍼스텍은 요 3,000원 이하에서 사게 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단골 종목이죠. 원래 방산주 얘기할 때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와 현대로템 이런 것도 추천했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는 뭐 빅텍,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애들도 그때 당시 많이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텍도 이 바닥에서 추천해놓고 2020년도, 2021년도 많이 추천해가지고 많이 수익이 나왔는데 더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서 좀 그렇지만 다른 방산주들은 계속 올라가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장난 아니죠. 대형주들. 그때 이후 2020년도로 따지게 되면 12,000원짜리가 거의 12만 원이니까 10배 갔어요. 10배. 현대로테 이때 다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풍산, 현대로테, 한국항공우주, LIG넥선 다 추천했어요. 근데 대형주들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죠. 실적이 좋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알고 있었는데 저런 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저 조그만 애들 퍼스텍이라든지 한일단조, 스페코 뭐 이런 애들도 같이 가는 게 원래 맞았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사업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얘네들이 못 팔고 있다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미사일 만들거나 어뢰를 만들거나 뭐 인공위성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도 현대로템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항공우주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퍼스텍 거 들어가고 한일단조 거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데 조선주랑 조선기자재 움직이듯이 뭐 언젠가는 가겠지만 아직까지도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참
좀 억울한. 왜냐면 이게 이쯤에서 얘도 10배면 얼마입니까? 3만 원 이렇게 갔었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대형주만 열심히 올라가고 이렇게 소형주들은 다 이래요 지금. 빅텍도 그렇고 스페코도 그렇고 한일단조도 그렇고 조그만 애들은 철저하게 지금 소외돼가지고 그때 2020년도 이후에 대형주들은 5배, 10배를 올라갔는데 얘네들도 그러면 10,000원, 20,000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리가 고점이 아니고 다 바닥이었기 때문에 수익은 난. 그래서 수익은 나서 고마운 종목이긴 한데 좀 억울한 종목이죠. 퍼스텍도 그때 당시 3,000원대에서 들어가고 뭐 2,900원대에 들어갔던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10배가 나가고 29,000원 가서 10배 수익에 좋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뭐 많이 나야 지금 뭐 50%, 70%밖에 안 나고 조금 올라가고 뭐 40%밖에 안 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재작년도 추천했었고 재재작년도 추천했었는데 그거 말고 작년 11월 달에서도 한 번 더 가격대 그때 무슨 이슈가 나왔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전쟁 이슈 아니면 방산 이슈겠죠. 그때 기준으로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조정받을 때 이게 또 움직일 거니까 다시 원래 가져온다 그랬었는데 안 갖고 왔지만 또 움직일 거니까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오면 못 판 사람들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다 관심 있게 보세요. 다른 방산주들은 10배 갔어요. 조선주처럼 많이 올라가서 조선기자재 그렇게 해서 많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올라가겠죠. 방산은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뭐 전쟁 난다 그러면은 또 걔네들도 또 무기 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군비를 증강을 시키고 있고 무기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기 잘 안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텍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재재작년에서도 제가 좋게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져서 여러분들도 좀 지겹겠지만 결국은 우상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수산 INT. 자, 매수 가격은요 전일하고 동일하게 뭐 지금 장 뭐 되게 좋게 생각하면 막 쫓아가라도 얘기할 텐데 14,000원에 그대로 공략을 하세요. 일부러 제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그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좀 소소하게 들어가서 좀 만만한 거 들어가서 먹으면 팔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 부담 없게 하는 거예요. 굳이 뭐 급등하는 상태에서 쫓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뭐 장이 뭐 엄청나게 미국 시장이 막 좋아가지고 폭등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매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왜냐면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고 이슈는 있고 얘도 전저점 지지되고 있고 그래서 14,000원 정도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센즈레민이 지금 보안주들 다른 애들도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얘네들이 하루 이틀 있다가 튀거나 한삭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안주인데 이러고 있다가 지금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어요. 8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조정받고 기준양봉 지지한 다음에 다시 또 튀게 되면 얘가 급등 나오면 모니터랩, 한삭, 센즈웨이, 신시웨이, 센즈랩, 뭐 드림스큐어리티, 엑스게이트, 뭐 이스트소프트, 수산 INT, 뭐 핀텔, S넷, SG 보안줄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수산 INT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질 일은 특히 없고 기업이 나쁘지도 않고 저점에 있고 소소하게 단타 3에서 5% 공짜로 나올 수 있는 종목 이거 재수가 좋으면 20% 30%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인데 공략할 만하죠. 그래서 오늘도 수산 INT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오늘 보안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산 INT 14,000원 선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얼른 하나하나 열어봐야겠죠. 저희 아직까지도 화면 하단 참고하시면 상담 창구 저희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고민 어떤 게 있을지 가장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가 정말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16,000원이라고 현재 매수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의 비중입니다. 만약에 이 매수가가 맞으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현재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살짝 매수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전문가님, 이 미래에셋 증권 계속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자, 미래에셋 증권.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증권주들이 강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강해서 그래서 증권주들이 왜 강한가? 저도 지금 일단 궁금해서 뭐 찾아는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증권주들이 요즘에 강합니다. 삼성증권도 강하고 키움증권도 강하고 뭐 다 강해요 지금. 미래에셋증권도 강하고.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다 모두 마찬가지 다 강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물린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몇 년 기다린 거예요. 16,000원이면은 2011년도로 따지면 14년 걸렸네요. 근데 14년 걸린 건지 그 전에 2009년도에 물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됐죠. 일단 10년은 무조건 넘습니다. 14년은 무조건 넘는다고 봐야 돼요. 물타기도 했었을 거니까. 14년에서 거의 7, 8년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인데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지금 증권주들이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삼성증권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키움증권도 움직이고 요즘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증권주들 일단은 갖고 있으셔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테마는 뭔가 이게 주식이 계속 안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14년, 10년 이게 가다 보면 뭐가 이슈가 생겨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증권주 물린 사람들은 아주 지옥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안 가고 안 올라가고. 근데 14년, 15년 기다리니까 지금 막 올라오니까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죽지는 않아요. 지금 불과 이제 2년 됐거든요. 2년째 가고 있는 건데 하락이. 얘도 10년, 14년 아주 지겹죠. 그렇죠? 그렇게 떨어지라고 제가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 이게 14년, 15년 혹은 18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돌리고 올라가는데 이게 빨리 올라가면 2년 만에 올라가고요. 적당히는 4년. 좀 많이 안 움직이면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도 참 지겹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설주들도 막 안 좋다, 뭐 부도 난다 그래도 8년, 10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올라가고 조선주들도 과거에서 안 좋았다, 지금 강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길어봐야 8년, 10년 사이클 안에서는 움직이고요. 적당히는 2년이라고 그랬어요. 적당히는 2년. 1년 만에 움직이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좀 드물고 일단 적당히는 2년, 빨리 움직이면 2년, 적당히가 4년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아니고 증권주들은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니까 어차피 14년 동안 물렸던 거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증권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수익 나면 대신에 빠르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마치 14년이었다니 16,000원의 매수가가 정말이었네요. 얼른 다시 한번 매수가 수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틸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약 2% 가까이 밀려나게 되면서 12,51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 사실상 현재 넥스틸 16,000원 선이시면 한창 4월에 주가 흐름 좋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20%의 비중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상 차트 흐름이 그대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섹터 전체에 대한 기대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사단의 출장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소외받고 있는 이 알래스카 관련주들 이 한다행이 대권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는 것이 공식화된 이후부터 이 차기 정권의 실사단 출장이 넘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전문가님 언제 한 번쯤 다시 가줄까요? 자, 넥스틸 저도 이거 많이 빠졌을 때, 자, 지금은 중요한 게 많이 빠졌을 때 공략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거나 올라가는 종목들 더 강하게 가는 거 있죠? 없지는 않은데 미국장이 18,000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가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다시 또 관세 다 취소하고
전 세계가 또 사이좋게 또 전쟁 안 하고 다 같이 그렇죠? 평화의 시대가 또 다시 올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도 다 좋을 것 같고 뭐 등등의 이런 분위기면 하여튼 미국 시장이 2만 넘어가고 2만 4천 가고 2만 5천 가고 3만 가고 막 이러면서 맨날 폭등하고 그러면 쫓아가도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고 계속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뭐 파월은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트럼프는 지금 막 그쵸? 금리 인하라고 막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충돌하잖아요. 미국에서 내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미국 장도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차트를 보면. 그래서 제가 넥스틸도 그런 가운데 속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것도 괜찮다.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수산 IAT도 똑같은 위치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만 골락했을 때에서 장기 투자 아니고 올라가면 먹고 팔아라. 그러니까 넥스틸도 만약에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지금 64%, 65%나 올라왔던 건데 65%다 먹을 필요도 20%만 먹고 나와도 잘 먹은 겁니다.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타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했던 건데 근데 이분은 제 방송을 안 본 분이에요. 왜냐? 16,700원이라는 얘기는 팔아야 될 자리에서 샀다는 얘기는 그냥 알래스카 뉴스 나오니까 여기저기에서 넥스틸도 알래스카 관련주다 그러니까 사신 것 같아요. 거기 사면 안 되는데. 저항대 걸리잖아요. 여기는 팔아야 되는 자리지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내려오죠. 근데 지금 또 내려오니까 또 살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슬슬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왜 언급을 안 하냐면 알래스카 LNG 얘기는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지금 뭐 의약품 관세니 영화 관세니 또 관세니 또 중국하고 또 화해를 한다는 건지 근데 중국은 일단 화해를 받아주려고 하는 건지 싸우려고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말이 맨날 바뀌니까. 뭐 진전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진전 없다라는 얘기로 또 바뀔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 미국 차값은 뭐 다들 뭐 500만 원씩 인상해서 아니 뭐냐 더 비용이 더 들 거라는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시끄럽게 나오니까 알래스카 LNG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다시 뭐 알래스카 LNG 얘기로 다시 뭐 이게 도배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알래스카 LNG는 모르겠고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가 금리 인하랑 관세에 대한 얘기가 일단 무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고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빠진 다음에 다시 알래스카 얘기가 다시 또 크게 또 터지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필두로 강하게 그렇죠 이쪽 이슈로 강하게 밀면 그때는 공략을 해도 좋을 텐데 지금은 관세 얘기가 계속 특히 의약품 관세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거를 관세를 세게 매겼을 때에서의 미국이 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누가 또 칼럼을 보니까 사설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트럼프 정부한테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돌고 돌고 보면 왜냐면 비싸갖고 약을 못 사 먹어서 내가 아팠다. 내가 뭐 그래서 중병에 걸렸다. 소송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트럼프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 생각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의약품 관세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고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에 언제 나타날지. 결국은 트럼프의 고집이 꺾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게 몇 년 안에 꺾일지 당장 꺾일지 그걸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관세 문제들이 심각해서 이쪽의 이슈가 좀 사라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라이콤 보도록 할까요? 현재 3,500원에 10% 한창 자율주행 이슈가 핫할 때 진입을 하신 것 같네요. 현재 라이콤의 주가 2,46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60일 선에 간신히 걸치는 모습 나와주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도통 이 4월만큼 붙어주질 않고 있네요. 전문가님, 라이콤 그리고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좀 소외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로봇주, 자율주행 같이 묶어서 같이 잘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저도 이쪽을 좋게 봐요. 미래 이쪽이 분명히 커질 거고 제가 방산주 미래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거라고 2020년도, 2021년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그렇게 갔듯이 로봇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 라이크먼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가격은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안 움직이니까 제가 더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아니 장이 좋으면 이런 애들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그래서 시장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안 가기 때문에. 아니 뭐 섹터가 나쁘기를 해요. 자율주행과 로봇주들은 지금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그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뭐 로봇택시 이런 것들 한다라고 뭐 몇 년 안에 할 거라고. 아 그러면 이게 벌써 주가가 미리 선방해서 가져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테마주 가야 되는데 가는 것들은 다 잡주 테마주들이죠. 지금 이슈 당장 급하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소소한 단타만 되고 이런 애들이 가야 될 애들은 안 가고 그냥 그렇습니다. 거래도 없고 보유는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아주 눈치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올라가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지금 거래도 안 들어오고 안 가는 게 좀 답답해서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안 가서 시장을 지금 좋게 안 바라보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고 폭등을 하고 그러면 아 장이 좋구나. 이제 돈이 들어오는구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안 사요. 기관들 지금 거래소에서 1,800억 사지만 외국인들 900억밖에 안 사고 맨날 팔던 애들 거의 1년 동안 40조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유는 되는데 원래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서 안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 계속 관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이 현지 언론 기사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지난주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던 테슬라, 우리 시장이 쉬고 오는 사이에 다시 한번 5일선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밤사이에는 1.75% 이 급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대체 또 어떤 이슈들이 테슬라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는지 두 가지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이 대표적인 유럽 판매 부진 소식 밤 사이에도 이어졌습니다. Tesla stock falls as bad news about Europe sales continues to roll in. 이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뉴스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현재 기사 제목이 나와주고 있고요. Key takeaways 봐야겠죠. Tesla shares declined for a second straight session on Tuesday as the electric vehicle maker continues to get bad news about sales in Europe.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악재 이슈입니다. 역시나 이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 소식에 이 화요일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Tesla registration in Germany and United Kingdom fell 46% and 62%. 자, 이 독일과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의 이 등록 대수가요. 무려 46% 그리고 62% 각각 추락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굉장히 절반 이상 줄어든 현재 이 판매 대수, 등록 대수에 많은 투자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3월보다 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월요일에 발표된 이 스페인 on Monday, 스페인의 발표 자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단 스페인뿐만 아니라요. 현재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같은 달 4월이죠. 이 벨기에와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차량 등록 건수가 55%에서 많게는 81% 가까이 급락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감소세가 이 테슬라가 올해 초에 출시했던 신형 모델 Y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지난달 1분기 생산과 인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신형 모델 Y로 생산 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몇 주간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변명을 약간 했었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다운타임이 지나간다면 이 Y 모델의 판매 증가세를 바로 이 테슬라가 이끌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월가의 기대감을 무참히 박살내버린 유럽 판매 건수, 이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ongress, 의회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It's likely killing the $7,500 EV tax credit. 익숙한 단어 또 나왔네요.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7,500 수준의 이런 세액공제 폐지, 지난 1월 달에도 전기차 시장을 크게 흔들었었죠. 이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발언을 내놨는데요. $7,500 규모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가 다음 예산안에서 드디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폐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은 앞으로 이 실제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나아가서 테슬라 또 전기차 시장까지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게 만드는데요. 전문가님, 지난주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이번 주 테슬라 분위기입니다. 과연 테슬라의 주가 흐름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테슬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거의 주로 이거 위주로 얘기를 했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테슬라,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최근에 다시 보신 분들, 방송을 보신 분들을 얘기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작년부터 보면은 이걸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미 늦었죠. 이미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뭐 이쯤. 근데 이미 여기서 늦었는데 이게 올라간 다음에 제가 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나중에 이게 $700, 뭐 $800 갈 수는 있지만. 고점을 그러니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500 얼마였더라? 500 얼마 그 마디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정받고 움직이면 있는데 그 조정받고 움직이면은 그 목표치를 뭐 500 예를 들어 $40로 합시다. 540달러 갈 수 있어도 지금 당장 못 가고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해가지고 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하락을 원했죠. 계속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진짜로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는데. 장난 아니게 떨어졌죠. 그래서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70를 얘기했었습니다. $270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물렸던 사람들한테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죠. 양봉 나오는 날 $230 정도 그 자리에서도 사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수익이 나서 그때 뭐 몇십 프로 수익 나서 봐봐라 수익 났죠? 해갖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를 얘기를 했었지만 그건 시장이 좋을 때 얘기죠.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는 팔아라. 왜냐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16,000이 깨지면 안 됐는데 16,000이 한번 깨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작전을 변경시킨 거예요. 미국 시장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를 여기 미국 시장이 요것 때문에 이거 안 깨졌으면 사서 그냥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16,000이 안 깨졌다면. 뭐 살짝 깨졌다가 다시 들어 올라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하고 18,000 안착이 됐으면 저는 작전을 바꿀 겁니다. 테슬라를 사서 들고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18,000만 안착하고 괜찮으면 테슬라를 사도 됩니다. 근데 아직 돌파가 안 됐고 안착도 안 됐고 저항 때 부딪히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대로 테슬라는 지금 미국 나스닥 자체가 지금 불안하니까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다른 애들도 지금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불안함을 가지면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난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손실이 뭐 여기서 뭐 제가 $470에서 이거 제가 더 떨어질 거 $270 반토막 날 거니까 반토막 날 때 사세요라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거기서 $470, $500 근처에서 사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물린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얘기 듣고 손절하지 마세요. 뭐 저는 떨어지면 사라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기준으로 $270, $230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금은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미국이 18,000 안착이 되기까지를. 그러면 다시 공략하면 되는데 단착을 못하면 다시 저점 깨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분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슬라까지 오랜만에 소식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쉽지만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오랜만에 준비해온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